2016년 3월 박근혜와 신동빈 두 사람이 비공개 단독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 기부를 약속하고 돈을 건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돈을 뇌물로 받습니다. 신 회장 측은 사회적 공헌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항소심 결과는 밝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 활발하게 대외 활동을 하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역시 좌불안석일 겁니다.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롯데와 삼성의 운명,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정농단 뇌물죄에 연루된 삼성과 롯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 총수들의 운명이 최종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황인표 기자. 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인정 액수를 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뇌물 액수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대법원 재판 결과가 좀 미묘하게 달라질 것이다. 지금 이런 전망도 힘을 얻고 있는데요. 네. 이 1심에서는 훈련비 등 36억 원과 말구입비 36억 원을 합한 72억 원을 뇌물로 받습니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은 무죄였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반대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면서 동계스포츠센터 지원액 16억 원이 이 경영권 승계 지원의 대가로서 제3자 뇌물 수수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체 뇌물 액수가 보험료 2억 원을 뺀 최종적으로는 86억 원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항소심 재판부가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한 근거는 뭡니까? 판단의 근거가 이렇습니다. 지난 2015년 이제 7월 17일 삼성물산 합병안이 주총을 통과할 때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지시를 했고 이후 독대 자리에서도 삼성 승계 현안을 알고 있었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월에 삼성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도 결국은 삼성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였다고 본 것이죠. 또 2심 재판부는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 즉 핵심적인 증거로서 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 적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이제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혀서 이 재판의 증거로 또다시 인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2심에서는 이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삼성 관련 뇌물 액수가 늘어난 만큼 만약에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구속 수감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이제 형량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아서 승마훈련비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는 영재센터 지원금까지 합쳐서 이제 모두 86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대법원이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이게 되면 형량도 늘어나게 돼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뇌물 액수가 만약 50억 원 이상으로 인정이 되면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징역이 5년 이상 되면 집행유예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고 그게 말의 소유권이 넘어가서 금액이 한 7, 80으로 늘었기 때문에 만약에 대법원에서 파기된다면 신동빈 부회장 사건도 이게 70억의 뇌물에 실형이 높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삼성으로선 바짝 긴장할 만합니다. 여기에다가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요. 황 기자, 새로 임명된 대법관들이 많아서 결코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법관 구성이 6년 만에 크게 이제 바뀔 그런 전망인데요. 지금 진보 성향이 강화되면서 이 국정농단 핵심 사건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게 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가 지금 유력한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에서 8명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이 가운데 좀 진보적인 성향의 대법관들이 적지 않아서 국정농단 사건 판결, 특히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대법관 중에 진보 성향으로 바뀐 부분은 노정희 대법관하고
그 김선수 대법관하고 두 분이거든요. 새로 바뀐 대법관들끼리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까지 이루어지게 될 테니까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지만 롯데 신동빈 회장 뇌물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자, 이한승 기자. 네. 그래서 2심 판결을 어둡게 전망하는 분위기인데 최근 열린 그 경영비리와 뇌물죄 결심 공판 결과 어땠습니까? 네,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은 이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뇌물죄를 병합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예.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예. 그리고 벌금 1,000억 원과 추징금 70억 원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룹을 배신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관련 증거들이 명백한 만큼 1심이 무죄 판결한 부분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특혜를 입어서도 안 된다면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신동빈 피고인이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낮은 형을 선고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이 정황 증거로 채택된 건데요. 네. 자, 이 수첩이 그 신동빈 회장의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한 구체적인 증거가 됐다고 봐야죠. 네, 말씀하신 대로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 이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수첩에는 이 박 전 대통령과 또 신 회장의 독대 등 이 롯데 관련 내용이 적혀 있다는 점이 신 회장의 형량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신 회장의 재판에서도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신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뇌물죄라는 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필요적 공무원 관계에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받는 사람이 유죄면 또 준 사람도 무죄가 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하지만 신동빈 회장 역시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지원은 그 서울 면세점 추가 입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순수한 공익 차원에서 지원한 거다, 이런 주장을 펴왔는데요. 자,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네, 신 회장 변호인단은 뇌물 혐의 내용을 보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응했다는 것이 전부라며 이 적극적인 명시적 청탁을 한 것도 아니고 박 전 대통령이 현장에서 대가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단순한 소극적 행위가 사후에 수많은 법률가들에게 분석되고 해석돼 추측과 추정이 개입돼 범죄로 구성되리라는 것을 당시에 누가 알았겠느냐며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기업들이 정부 요청에 따라 여러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 어떤 건 제3자 뇌물 공여로 처벌하고 또 안 하는지 기준을 밝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뇌물을 받은 사람이 유죄면 준 사람도 무죄로 보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예. 신 회장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유죄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의 올림픽 훈련시설 지원 요구를 뇌물로 생각하지 못했던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와 별도로 무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다가 신동빈 회장 그 70억 원 추가 지원은 본인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정책본부가 주도한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신 회장이 지난 2016년 12월에 국정농단 특위 1차 청문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예. 그 자리에서 K스포츠재단 출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관련 발언 한번 보시죠. 그 우리 그룹의 돌아가신 이인원 부회장님 비롯한 해당 부서에서 결정했습니다. 네, 자신은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자금 출연을 결정한 고 이인원 부회장에게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지난 7월 공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 말미에 K스포츠재단 지원 요청을 받아 고 이 부회장에게 관련 사안을 챙길 것을 지시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예. 그리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이 많은 기업들이 이미 출연했던 K스포츠재단에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K스포츠재단을 장악한 최순실의 존재는 전혀 몰랐고 이 지원은 공익적인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울러 검찰 주장과 달리 롯데 측은 그 70억을 추가로 건네기 전에 이미 그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이 결정됐다면서 특혜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감사원이 발표한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 감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정책 개선을 지시한 게 2015년 12월이었고요. 예. 그 다음 해인 2016년 1월 기재부가 청와대에 면세점 추가 선정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네. 그 후 신 회장이 안전수석과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게 3월, 그리고 추가 출연금이 지급된 게 5월입니다. 롯데는 신 회장이 대통령을 독대하기 전인 2016년 1월에 이미 신규 면세점 입찰이 결정됐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롯데가 관세청 점수 조작으로 신해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2차례나 탈락했음에도 다시 사업권을 획득한 데에는 이 70억 원을 추가 출연한 영향이 어느 정도 미쳤다는 의혹은 아직도 가시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신동빈 회장 2심 결심 공판 그 최후 진술에서 다시 한번 일하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죠. 네, 신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서 뇌물 공여 혐의가 억울하다고 밝혔는데요. 네. 신 회장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면 거절할 명분이라도 있겠지만 요청받은 건 올림픽 선수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며 금품 지원은 사회공헌 차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또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구속될 문제인지, 대통령 독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 또 현안이 있는 상태에서 사회공헌 행위를 해서 문제가 됐는지, 아직도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울러 스티브 잡스도 수많은 실패를 딛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회사를 성장시켰는데 이는 기업가 정신을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가 경제를 위해, 그룹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신동빈 회장 앞서 얘기한 뇌물죄와 함께 경영비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경영비리 항소심 결심 공판 결과와 향후 2심 재판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신동빈 회장 그 경영비리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황 기자. 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본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죠. 지난 1심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2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이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신 회장은 그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도 2011년에 그룹 회장에 취임을 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다 총괄회장이 갖고 있었고 그룹 계열사들이 총괄회장께 업무 보고하는 회의에서도 제 의견을 말씀드릴 그럴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롯데 경영비리 공판과 관련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신동빈, 신영자 세 자녀가 모두 출석했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자, 그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구형량이 1심 판결보다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1심 결정에 비해서 대폭 좀 무거워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앞서 1심에서 그 징역 4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던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 이 검찰은 징역 10년, 벌금 3천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네. 이 앞서 검찰은 작년 11월에 있었던 1심 재판에서도 이 신 총괄회장에게 같은 형량을 구형을 했는데요. 네. 이 사건의 성격과 범행 전반에서의 지위와 역할, 또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들을 고려하면 이 신 총괄회장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 법원은 그 신 총괄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바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한 구형량도 1심에 비해서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네, 그 이제 공짜 월급이라고 해서 이제 391억 원 정도의 그 횡령 혐의로 기소된 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같은 경우 1심에서는 이제 무죄 판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2심에서는 검찰이 징역 5년, 벌금 12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네. 이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그 신동주 전 부회장의 급여 통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격호 회장 지시에 의해서 한국 롯데그룹 비서실에서 관리됐다며 신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앞서 1심 법원은 그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가 사실상 하나로 회사로 이제 운영된 만큼 신 전 부회장이 한국 경영에도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해서 이제 무죄를 그 당시에 선고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신 전 부회장의 그 어떤 역할을 놓고 이 한국 롯데의 주요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에 관여하거나 관리 감독하는 등 이사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한 게 없다 이런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의 재판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딸 신영자 이사장과 그 신격호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그 서미경 씨
예단 구형량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 검찰은 신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벌금 2,200억 원을 구형을 했고요. 서미경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예. 1심 당시에 이제 검찰 구형만 놓고 보면 신 이사장의 경우에는 3년이 이제 형량이 늘었고요. 서미경 씨는 1심 구형량과 똑같습니다. 앞서 신 이사장은 경영비리와 면세점 입점 로비에 대해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씩의 이제 판결을 받았었고, 서미경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이 신 이사장의 경우에는 그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넘겨받아서 업무상 그 배임을 저질렀다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됐고,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신 총괄회장이 가진 주식을 매매로 증여받아서 이 수백억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신동빈 회장 2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14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이 기자, 롯데 측은 집행유예를 지금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2심 결과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2심 선고는 오는 10월 5일로 잡혔습니다.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 벌써부터 실형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경영비리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음에도 치매에 걸린 아버지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어서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면서 재벌에 관대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1심 때 한 번은 집행유예, 하나는 2년 6개월 정도의 형이 선고됐었으니까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년에서 5년 사이에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예. 이 뇌물공여 혐의가 관건인 만큼 재판부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이 형의 무게도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것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뇌물공여 70억에 대해서는 신동빈 회장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죄가 된다면 경영비리만 남기 때문에 그건 집행유예가 될 겁니다. 롯데는 창사 50주년을 맞아 총수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만일 신동빈 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신동빈의 뉴롯데는 좌초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에 몰린 롯데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동빈 회장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당장 롯데월드 타워 면세점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면세점은 그 특허 보세 구역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이게 관세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관세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또 부정하게 특허를 받으면 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예.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이 추가 지원돼서 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권을 얻었다는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신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사업권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겁니다. 월드타워점은 올해에만 1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 사업권을 잃게 되면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당장 월드타워점에서 일하는 1,40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텐데요. 100여 명의 롯데면세점 소속 직원들은 다른 점포로 좀 발령이 되는 등 재배치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이 직원 1,300여 명 같은 경우는 입점 브랜드 직원이어서 대부분 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용을 담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사업들도 줄줄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특히 사업 확장을 위한 인수합병에도 좀 제동이 걸리게 생겼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신 회장이 자리를 비운 상황이기 때문에 황곽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위원회가 가동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롯데마트 매각 같은 발등의 불은 끄긴 했습니다. 네. 그동안 해외 사업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이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던 것과 달리 하지만 대규모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롯데케미칼이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인데 이 투자 규모만 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신 회장이 자리를 비우면서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이처럼 롯데 인수합병 추진건만 국내에 통틀어 한 10여 건 정도 되고요. 규모만 따지면 11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신 회장의 구속으로 해외 인수합병 참여를 포기하거나 이 무기한 연기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신 회장이 직접 해외 사업장을 방문해서 챙기면서 좀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신 회장이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이 투자 결정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재판 중에도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임시주총을 열어서 경영권 탈환을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롯데 측은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경영권 분쟁에서
한일 롯데 원 리더로서의 입지를 굳힌 신동빈 회장. 만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경영권을 뺏길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원리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 6월에 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가 열려서 경영권을 두고 표대결이 열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신 회장이 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법원에 보석까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참석을 하진 못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표대결에서 승리를 해서 결국 롯데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에 이 5번에 걸친 표대결을 모두 신 회장이 승리로 가져가면서 이 일본 내 우호 지분에 대한 세력을 지지를 또 굳건히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 회장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일본 내 우호 세력이 지지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유죄가 확정되면 일본 롯데홀딩스 내에서 신 회장의 입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경영인의 좀 도덕성을 중시하는 일본의 기업 문화상 또 이사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본 롯데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일 롯데 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과 일본을 좀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일본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지난번에 구속되는 거 그 자체로 사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 사임하지 않고 영향력 그대로 유지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 현실이 일본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도 신 회장이 유죄를 받는다면 그 롯데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그 지주사 전환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롯데가 지주사 전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에는 롯데 지주를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 지주사 전환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롯데케미칼과 호텔 롯데 등의 편입을 마무리해야 되고요. 또 롯데카드나 롯데손해보험 등 이 금융 계열사 지분도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 계열사 지분은 지주사 출범 이후 2년 내에 정리를 해야 하지만 아직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주사 전환 마무리 단계에는 이 호텔 롯데 상장이 있는데요. 면세점 특허가 박탈되면 호텔 롯데 상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예. 호텔 롯데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롯데 면세점에서 나오는데 면세점 특허를 뺏기게 되면 그만큼 이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예. 또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상 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이 주요 상장 심사 요건이기 때문에 이 뇌물죄를 통한 특허권 획득 사실이 인정이 되면 당장 심사 통과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돼서 호텔 롯데 상장도 또다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결과에 당사자보다 더 놀란 것은 아마도 신동빈, 이재용 두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옥살이를 하고 있는 신 회장은 내심 기대했던 2심에서의 집행유예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삼성의 긴장감은 더할 겁니다. 지난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이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경우 다시 구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물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필요적 공범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나오고 싶은 신동빈 회장, 다시 들어오고 싶지 않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자목 궁금해집니다. 오늘 취재 파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